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준 사람은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일관성이 있냐 없냐예요. 야, 쟤네들 저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걸 눈 감아주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침묵하면서 허용한 특권이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조차 잃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되어야 권력은 그제서야 시민들의 것으로, 국민들의 것으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제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 또는 어떤 공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어제는 그 유시민 작가님을 향한 그런 발언, 그 전체를 보고서 굉장히 분노했다면, 오늘의 분노는 어디를 제가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면 앞으로 민주 진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내주신 걸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펙이 이제 넘사벽인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026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로 올라가 있는 거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비상임이사들 스펙들을 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띄고 있는데, 이건 누구죠? 캐피탈 신임 사회이사로 비슷한 시기 김규현 변호사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을 보안수사권을 주장하고 뭐하고 문조털레를 외치면 한 자리씩 받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를 디스하면 한 자리씩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YTN 복귀하기로 했는데, 라디오 진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동형 TV 아까 보다가 YTN으로 복귀를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것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방송 보다가 깜짝 놀라서 가져온 건데, 문조털레유의 미래는 어떠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지. 김어준 씨가 네.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 운이 좋다고 킥킥대는 거예요. 그렇지. 죽으려다 살아났고 뭐 어쩌고,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하고. 사법 리스크는 국힘의 용어입니다. 예. 이낙연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의 조작 기소고 윤석열의 과도한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주식 시장 활황 뭐 이런 거 다 운으로 얘기해요. 운도 있겠죠. 테러 당했을 때 살아난 건 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분명히 운도 있어요. 죽을 고비 넘겼고 운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가지고 공약으로 코스피 5천 하면서 쭉 만들어왔던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 내란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은 윤석열일 텐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하고 맞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갔을까요? 미국의 관세 전쟁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운으로 극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도대체 어디 프로그램에서 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데 뭘 보고 배워야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은 보시면은 주식회사 YTN에서 26년 3월 27일 비슷한 시기에 사회이사로 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어떤 기준으로 주어졌는가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쪽 출신이면 이 부분에 적합한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준 사람은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어떤 자리가 그 기준에서 주어졌나를 전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를 저는 구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어떤 정당이든 이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이러한 공적 자리를 친분과 공로로 취하하는 것처럼 보은으로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몇 개를 오늘 찾아봤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임명에 대한 반발이 심하대요. 그 기업의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대요. 보도를 몇 개 보니까. 그게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지만 그 정당성이 모든 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일 잘하고 공적으로 해갖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선거해주고 투표해줘서 그 권한을 줬지 그 권한을 통해서 너가 하는 행동을 모두 용인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선거에서 그러한 권력을 위임받은 순간부터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일관성이 있냐 없냐예요. 야, 쟤네들 저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걸 눈 감아주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시민들은 기준을 묻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거기 자리에 가는 게 맞는 거지? 적합하긴 한 거지? 질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권력에 앉히는 게 좋겠죠. 근데 민주주의는 전 그 반대로 봐요. 누구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직 자리는 더더욱 그런 권력의 전리품이 되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들의 권한을 잠시 대표적으로 위임받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가 이 권력 주변에 돌아가는 보상의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러워서 배 아파서가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의 모든 시민들의 것이어야 되는 게 일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사적인 관계망 속으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안에서의 권력투쟁 다음 차기 당권 공천권을 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봐야 한다. 근데 그 모습은요.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이. 오늘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정권은 안 그랬나. 우리가 침묵하면서 허용한 특권이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조차 잃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되어야 권력은 그제서야 시민들의 것으로 국민들의 것으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김어준 나쁜 놈이다. 문재인 나쁜 사람이다. 정청래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YT의 사회이사 되죠. 자산관리공사 사회이사 맞죠? 그럼 적어도 저였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내가 너한테 자리 하나 해줬는데 너가 한 번만 좀 나가서 얘기 좀 해줘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1인 1표제가 국민들의 마음과 괴리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투표하는 게 괴리가 있습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참 슬픈 하루이네요. 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